여러분,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29살이고 6살 딸아이 하영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1살 많은데 원래는 운동선수였어요.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 유망한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저랑 하영이 때문에 꿈을 포기했죠. 23세 하영이를 가졌거든요. 사실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는데 그때 남편이 괜찮아. 우리 결혼하자. 고했어요. 운동을 포기한 것도 가난한 것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택배 배달, 대리운전, 건설 현장, 주방 보조.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오히려 저한테 일하지 마. 내가 굶기지는 않을게. 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정말 지키고 있어요. 남편은 아무리 힘들어도 저한테 화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살림하느라 힘들어하면 고생 많다. 내가 더 잘 벌어야 하는데 미안해. 라고 하면서 설거지며 청소까지 도와주거든요. 주말에는 하영이 목욕시키는 것도 잠자리 책 읽어주는 것도 다 남편이에요.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하영이가 잠들기 전에는 꼭 뽀뽀해주고 아빠가 하영이 많이 사랑해. 라고 속삭여주거든요. 주말에 하영이랑 놀아주느라 정신이 없어요. 하영아, 아빠랑 뭐하고 놀까? 하면서 정말 아이처럼 같이 뛰어놀고 하영이가 그림 그려주면 우와, 하영이 정말 잘 그렸네. 아빠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까? 하면서 진짜로 벽에 붙여놓거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몸이 안 좋거나 우울해하면 바로 알아채고 뭐 힘든 일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라고 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들어주거든요. 가끔 길에서 예쁜 꽃을 보면 몰래 따와서 우리 와이프 고생 많다. 고하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하영이도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 가족은 가난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알콩달콩 서로 아끼면서. 그런데 1달 전에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전세 기간이 끝나니까 전세금을 2천만 원 올려달라고. 2천만 원이요? 저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요? 남편이 밤낮으로 일해도 한 달에 간신히 200만 원 넘게 버는데 그래서 요즘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남편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저도 일을 나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야. 하영이 누가 돌봐.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만 더 힘들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였어요. 저녁에 남편이랑 하영이랑 셋이서 집 근처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하영이 손을 잡고 하영아,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하면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지나가던 외제차가 저희 앞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중학교 동기인 민수 씨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운동했던 완전 딴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명품 정장을 쭉 빼입고 야, 이게 누구야? 진우야.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저도 운동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저희랑 비슷하게 가난했는데 남편이 민수야, 너 지금 뭐해? 완전 달라졌네. 하니까 개인 트레이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헬스장이 아니라 부자들 집에 가서 1대1로 가르쳐준다고. 페이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하영이가 민수 씨를 신기한 듯 쳐다보니까 민수 씨가 웃으면서 하영이 많이 컸네. 나중에 아저씨 차 태워줄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부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진우야, 재수 씨도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정말 잘 사는 집인데 집안일 도와주는 아주머니까지 따로 있을 정도야. 그런 집에서 홈트레이닝 받는 거 좋아하거든. 솔직히 처음엔 이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희가 부부라는 건 말하지 마. 부부끼리 집안일 서로 얘기할까봐 싫어하거든. 그냥 모르는 사이인 척해. 정말 이상한 조건이었지만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남편과 집에 가서 상의해봤더니 남편도 한번 해보자. 고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저택에 도착했어요. 정원도 정말 넓고 분수까지 있고 우리 집 평수보다 정원이 더 클 것 같았어요. 면접이 먼저였어요. 남편과는 서로 모르는 척하기로 했으니까 따로따로 들어갔어요. 저는 먼저 들어가서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셨어요. 화장품 광고에서나 볼 법한. 그런데 뭔가 차가운 느낌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온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인사를 드리니까 사모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박선미예요. 이력서 주세요. 하시면서 차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사장님이랑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여보야. 하면서 반갑게 인사했을 텐데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아, 이분이 제 트레이너 후보시군요. 하시면서 음흉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 미소가 왠지 불편했어요. 이력서를 검토하시더니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연은 정말 후하게 주시겠다고, 대신 스케줄은 무조건 그분들 위주로 맞춰달라고, 그리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 비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가 당연히 사모님을 가르쳐 드릴 줄 알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을, 남편이 사모님을 가르쳐 드린다고.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는 여자의 길을 받아야 하고 여자는 남자의 길을 받아야 더 건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여자 트레이너한테, 제 아내는 남자 트레이너한테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몸의 순환이 더 좋아진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고, 뭔가 이상했지만 면접은 합격이었어요.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홈짐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헬스장 못지않게 운동기구들이 가득하고, 거울도 벽 전체에 붙어 있고, 사장님은 매트에 누우시더니 허리가 좀 아픈데 마사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가르쳐 주었는데 마사지를 해달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리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곳을 만져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깨도 좀, 목도 좀. 하면서, 그리고 저한테 자꾸 어디 아픈 곳 없어요? 몸 관리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제 몸을 힐끔힐끔 보시더라고요. 정말 불쾌했어요. 이게 운동을 배우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그런데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세 자금 때문에. 그러던 중에 문틈으로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슬쩍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모님이 스트레칭을 한다며 남편한테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사모님의 다리를 잡아주는데 굉장히 밀착된 자세더라고요. 사모님이 좀 더 눌러주세요. 하면서 남편 허벅지에 손을 올리시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말 뭔가 묘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뭘 그렇게 보세요?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냥 하고 얼른 돌아섰는데 사장님이 저 둘이 잘 어울리죠?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남편과 밖에서 만났어요. 남편 표정이 좀 어둡더라고요.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뭔가 이상의 운동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건지, 다른 걸 원하는 건지. 하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사장님이 자꾸 이상한 요구를 하셔. 그냥 그만둘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 달 말까지 전세금 못 올려주시면 바로 나가셔야 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장 2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 그래서 다음 날에도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모님한테 전세 문제로 이번 달 말에 수업을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나 봐요. 사모님이 이유를 물어보시더니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얼마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2천만 원인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송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했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됐어요. 이제 제 수업에만 집중해 주세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래요. 남편이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저도 정말 놀랐어요. 2천만 원을 그냥 그렇게 쉽게. 물론 고마웠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 여보,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제가 말했더니 남편이 조금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럼 달리 방법이 있어? 당장 2천만 원을 어떻게 구한다고? 일단 감사하게 받고 열심히 일해서 갚자. 그런데 남편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날카롭고, 예전에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하영이를 재우고 나서 남편한테 정말 괜찮을까 했더니 남편이 걱정 마. 그냥 운동을 잘 가르쳐주면 되잖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그 사모님의 차가운 미소, 사장님의 음흉한 눈빛, 그리고 너무 쉽게 건네진 2천만 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 지났어요. 매일 그 저택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점점 더 이상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장님은 운동보다는 마사지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 자꾸 제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가슴이 커서 남편이 좋아하겠네. 밤에는 어떤 운동을 하나? 남편이랑 하는 운동. 우리 선생님이 만져주니까 안 커지던 곳도 커지겠네. 같은 징그러운 발언을 자꾸 하시고 제 신체를 훑어보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찍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문틈으로 사모님이 친구와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제 남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정말 괜찮은 남자야. 운동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몸도 좋고 2천만 원 보내준 이후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와. 마음에 들어. 뭐, 내 놀이개지 뭐. 사모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남편 트레이어는 어떤데? 아, 걔? 너무 뻣뻣해서 재미없어. 우리 남편이 불만이야. 돈 맛을 좀 보게 해줘야 바뀌려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놀이개라니. 제 남편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만두자. 이상해. 정말 이상해. 사모님이 당신을 놀이개로 생각한다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야 당장 그만둘 수 있어. 2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수진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어조가 차갑더라고요. 현실을 봐. 하영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해. 그리고 돈 갚을 때까지만.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정말 비싼 명품 수트를 입고 나타났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사모님이 맞춰주셨어. 평소에 입으라고. 우리 집에 드나들려면 품격이 있어야 한다면서. 거절하지 그랬어? 거절. 왜? 좋은 옷 주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외제차까지 끌고 왔어요. 이건 또 뭐야? 사모님이 일할 때 편하게 오가라고 빌려주신 거야.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피곤하다면서.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과해. 그냥 본인들 채면 떨어질까봐 업무용으로 빌려주신 건데 뭐가 문제야? 나는 이런 차 몰면 안 돼. 남편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구나. 돈이 생기니 행복도 따라오는 것 같아. 예전에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했던 남편이었는데 하영이한테도 하영아,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다 사줄게 라고. 하면서 예전처럼 함께 놀아주기보다는 비싼 장난감을 사주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한계가 왔어요. 사장님이 또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수진 씨, 목 마사지 좀 해주실래요? 좀 더 가까이 와서. 그러면서 제 허리를 만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갖고 싶은 거 없어? 사주면 되잖아? 완전히 저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였어요.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저는 울면서 그 방을 뛰쳐나왔어요. 나와서 남편한테 여보 가자. 이딴 일 하지 말자. 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장님과 사모님이 방을 나오더니 둘이 부부였어? 사장님이 화가 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거짓말했네요? 저희를 속인 거예요? 사모님도 차가운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변명했어요. 사기꾼들이네. 그만둘 거면 돈이라도 토해내고 나가세요. 사모님이 협박하듯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우리 몸이나 더듬고 놀이개로 생각했잖아요. 여보, 이런 데서 일할 필요 없어. 당장 나가자. 라고 얘기하고 남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때 사모님이 남편한테 따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속삭이면서. 남편이 듣더니 나는 계속 일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만 그만둬. 나는 계속 할 거야. 왜? 왜 그래야 해? 2천만 원 갚을 때까지는. 그리고 하영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남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혼자서 그 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정말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일을 다니기 시작한 후로 몇 주가 지났어요. 저는 집에서 하영이를 돌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오고 집에 와서도 예전처럼 저랑 하영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자꾸 돈 얘기만 했어요. 요즘 수입이 좋아졌어.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 하영이 미래를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둬야지. 이런 말들을 반복하면서요. 그리고 명품 수트뿐만 아니라 비싼 시계, 구두까지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주신 거야. 라는 말과 함께 여보,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수업이 만족스러우셨으니까. 그리고 뭐가 문제야? 좋은 거 아니야? 남편 말투가 점점 차갑고 오만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그 겸손하고 따뜻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영이도 느꼈나 봐요. 엄마, 아빠가 왜 그래요? 예전에는 나랑 많이 놀아줬는데? 하면서 시무룩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났어요. 어느 날 하영이가 저한테 뭔가를 들고 와서는 엄마,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파트 전세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제가 본 적 없는 계약서였어요. 급하게 확인해 보니 남편 이름으로 된 다른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더라고요. 하영아, 이거 어디서 찾았어? 아빠 가방에서 떨어진 거예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집을 얻었다는 건가요? 왜, 무슨 용도로? 다음날 그 주소를 보고 불안한 마음에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하영이가 어린이집에 간 이후에 그 아파트 앞에 서서 벨을 눌렀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은 사모님이었어요. 수진 씨. 사모님이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헐벗고 옷장에 숨어있던 남편을 찾아냈습니다. 여보, 남편이 당황해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여기서 사모님과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제가 소리쳤어요. 사모님은 오히려 당당했어요. 뭐긴 뭐야. 보는 그대로야. 여보, 잠깐. 이건 설명할 수 있어. 남편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설명? 뭘 설명해? 당신이 이 여자랑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수진아, 이건 그냥 일이야. 일로 생각해줄 수는 없을까?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일이라고? 이런 걸 일이라고? 길? 이게 일이야? 당신 정신이 나갔어? 나만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하영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미쳤어. 정말 미쳤어. 이게 희생이야? 이게? 그때 사모님이 끼어들었어요. 뭘 그렇게 흥분해요? 진우 씨도 일하는 거라니까. 당장 그만둬. 지금 당장 이런 짓 그만하고 집에 가자.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못 그만둬. 왜? 왜 못 그만둬? 우리가 그 힘든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하영이를 생각해봐. 이제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잖아. 좋은 환경? 아빠가 이런 짓을 해서 번 돈으로? 수진아, 현실을 봐. 돈이 있으면 우리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만 눈 감아주면 되는 거야. 그런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잖아. 그건 과거야. 지금은 다르다고. 남편이 사모님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사모님도 나한테 만족하고 있고 나도 이제는 이런 생활이 나쁘지 않아.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와서 긴 침묵 끝에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사모님이 갖고 노는 인형이야. 언제든 실증나면 버릴 거야. 사모님이 실증나서 날 버리기 전까지만 최대한 돈을 벌어둘 거야. 그러면 우리 세 가족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때까지만 당신이 눈 감고 모른 척 해주면 돼. 당신한테 하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한다고. 저는 그 순간 이 남자가 정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 꽃을 따와서 저에게 건네주던 그 다정한 남편, 하영이랑 바닥에서 뒹굴면서 놀아주던 그 아빠는 어디 가고 이런 사람이 된 거죠? 당신, 정말 예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야? 남편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예전에 따뜻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차가워졌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최선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하영이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과연 이게 끝인 걸까요?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걸까요? 너무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가끔씩만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도 하영이에게 비싼 선물만 안겨주고는 금세 나가버리곤 했어요. 하영이가 엄마, 아빠 왜 우리랑 안 살아요? 하고 물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바쁘셔서 그래, 하영아. 그럼 언제 다시 같이 살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수진아, 우리 대화 좀 하자. 남편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뭘 대화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아니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았어. 다만 방법이 달라진 거야. 방법? 그게 방법이야? 수진아, 현실을 봐. 사모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하영이도 좋은 학교 보낼 수 있고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그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는 충분해. 사모님도 돈을 주고 나를 이용하는 거고 나도 돈을 받기 위해 사모님을 이용하는 거야. 서로 필요에 의한 거지. 진짜 사랑은 너하고 하영이한테만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그게 행복이야? 그런 게? 그래! 너랑 나만 참으면 되는 거야. 나는 감수한다니까. 너랑 나만 눈 감고 견디면 우리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당신이 그런 걸 견딜 수 있다고 해도 나는 못 견뎌. 왜? 내가 너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잖아. 나 혼자서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야? 남편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당장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우리 같이 노력하면. 언제까지? 몇 년을 더 고생해야 해? 하영이가 다 잘할 때까지?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기억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마트에서 하영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졸랐는데 못 사줘서 아이 앞에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외식 한번 못 해보고 고기 반찬도 못 먹고 풀떼기만 먹으면서도 괜찮다고 웃어야 했던 그때들. 그런 날들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남편의 말에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런 힘든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고작 200 조금 넘게 벌던 그때 너도 하영이 때문에 일도 못 나가고 하영이 학원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마트에서 계산할 때 카드 승인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던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기억 안 나? 기억해. 하지만 하지만 뭐? 이제는 하영이한테 뭐든지 사줄 수 있어. 좋은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아프면 바로 좋은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고. 이게 나쁜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제발 이해해줘.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괜찮아. 그리고 내가 감수하는 일인데 왜 너까지 힘들어해? 그게 감수야? 그런 게? 그래,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고 너는 그냥 좋은 환경에서 하영이 키우기만 하면 돼. 저는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하고. 나는 못해. 정말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혼. 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요? 그때 하영이가 방에서 나와서 저희를 보더니 엄마, 아빠, 왜 싸워요? 하고 물어봤어요. 하영이를 보는 순간 갑자기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하영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적인 순간, 세 명이 함께 공원에서 놀던 행복한 시간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았던 그 소중한 날들. 하영아, 아빠한테 가서 안아줘. 남편이 하영이를 부르더라고요. 하영이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안겼을 때 남편 얼굴에 잠시 예전의 그 따뜻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영이를 정말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이. 아빠, 우리 같이 살자. 하영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하영이를 꼭 안으면서 아빠가 하영이 좋은 것들 많이 사줄게. 라고 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남자는 변했어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전에 그 순수하고 따뜻했던 남편은 이제 없어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랑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걸까? 예전에 그 착하고 성실했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 그리고 하영이는 어떻게 하죠?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한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 남자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이 맞는 건지, 하영이에게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헤어지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나을까요? 너무 슬프고 혼란스러운 마음뿐입니다.